오늘 할 거는 민법, 법인, 그리고 사단과 재단 할 겁니다. 일단 법인이 뭐냐? 자,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류는 이제 사단법인이랑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말 그대로 사람 중심이고, 재단법인은 재산 중심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을 모으고, 사단법인은 이제 총회가 있어요. 이사회가 뭐냐? 이사들이죠. 이사들. 그리고 주주가 있습니다. 권리 능력 뭐냐? 정관상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목적 범위 판단 기준은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 직접 목적이랑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자, 현실적으로 필요한지랑 행위자의 의사 기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구조는 뭐냐? 이사랑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있다. 자, 구분은 이제 기관은 법인의 구성 요소고, 그리고 대표 기관은 외부의 법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모든 이사가 대표자는 아니라서 이제 대표 이사라고 따로 있어요. 자, 대표권엔 행위 기소. 대표 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고 대표권이 없는 자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불법 행위 책임은 이제 대표자인가, 직무 관련성 있냐, 불법성인가 이런 걸 보고 대표자의 의미는 이제 형식 불문하고 사실상 대표자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 외형으로 봐요. 내부적으로 위법이어도 외형상 직무면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내부적이라는 말이 뭔 소리냐? 정관을 뭐 위반했다든지 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예외. 피해자 악의 중과실 있으면 법인 책임이 없다. 대표자 개인 책임도 별도로 인정을 해준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대표자 개인이 잘못한 건데 법인이 다 손해를 지면은 부당하겠죠. 그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3자가 거래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뭐 정관에 뭐 허가를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3자를 보호한다는 소리지. 만약에 이제 내부적으로 위법이었다. 그거를 이용했다. 그럴 때 책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할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사용자의 배상 책임, 타인을 고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의 업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규정이다. 자, 35조가 성립하면 756조가 적용하지 않는다. 뭔 소리냐? 자, 이게 인정이 됐으면은 이것까지 책임지게 하면 이중 책임이 있죠. 이중 배상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적용을 해준다는 거고, 왜냐?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을 하면 어차피 사용자 배상 책임도 이제 같이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적 외 행위 법인은 책임지지 않는데 관여자가 책임진다. 뭔 소리냐? 이 사회에서 그 분명히 이제 뭐 찬성하면 안 되는 위법들이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했다. 그럴 때 연대 책임을 지고 집행자도 당연히 연대 책임을 집니다. 자, 이사의 결의는 내부 행위고 효과는 단순 찬성이고 책임이 없지만 가공 방조 수준이면 책임이 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결의를 했을 때 당연히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득이 날 수도 있는데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까진 괜찮아요. 이것까진 오케이. 하지만 당연히 손해 발생인 경우 이럴 경우에 오케이 했다. 그러면 책임을 진다. 요 소리입니다. 자, 사원총회 결의 방식은 대리 행사도 가능하고 서면 결의도 가능합니다. 금지는 아니에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맞죠? 그 다음에 법인의 목적 범위 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및 대표자가 연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진 않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은 대표권이 있는 이사여야 됩니다. 있는 이사. 4번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이사 겸 학교장인 자가 자기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학교법인 명의로 금융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까지 있었다면 그 차용금 사용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위 학교장의 차용 행위는 학교법인의 사무 집행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맞죠? 왜냐? 지금 개인의 사업 자금을 사용할 목적이었지만 지금 이사의 결의까지 받았잖아요. 결국은 납득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차용 행위는 사무 집행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맞죠? 이사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대표자의 행위에 가공 또는 방조한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맞죠? 하지만 자, 요 의결 당시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면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2번 권리 주체나 객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종중. 자, 종중이란 자, 이게 나옵니다. 자, 자연 발생되는 종족 집단이에요. 종중은 성이 같거나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되는 전족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적과 본질에 비춰볼 때 공동손주와 성가분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됩니다. 맞고 자녀의 성가분이 모의 성가분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구성원이 됩니다. 맞고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의 건을 과반수로 하는데 이때 자 결의권 행사할 때 서면으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대리인을 통한 결의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3번 의사 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 예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맞죠? 자, 의사 능력 유무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어떤 법률 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의사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당연하죠.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면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규정한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긴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다. 맞죠? 구분권료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만 격려되고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전유 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 결정 효력은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그 대지권에만 미치죠.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건물에 만약에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이 지금 건물 주인과 대지 주인이 다르다는 전제하입니다. 이 토지 주인이 건물 철거해라 이러면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물을 처분할 때 당연히 대지 사용권은 같이 딸려 나간다고 봅니다. 대부분. 이렇게 뭐 특별한 규약이 없는 한. 3번 법인. 법인은 법률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화 조치가 되는데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 포함한다. 맞죠? 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면 아니 되고 문제된 행위가 정관상 목적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범법자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보고 이제 우리가 법대로 하겠다. 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관이 이제 법인의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실제로 막 우리가 뭐 판단할 때는 이런 걸 다 판단해줘가지고 이제 뭐 감형을 때릴지 모르게 하는데 이거는 회사니까 2번 옳지 않은 겁니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관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연대 배상해야 된다. 맞죠? 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을 규정한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아니지. 자, 1번이 틀렸네요. 왜냐? 자, 위에서 볼 때, 자, 목적 범위 판단은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보면은, 어딨지? 자, 이게 바뀌었죠. 지금, 자,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여기까지 맞죠? 근데 이 뒷문장이 바뀌었습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하면 아니 되고, 제가 아까 말한 게 다 틀렸네요. 취소할게요. 문제가 된 행위가 정관상 목적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요게 아니죠. 요게 바뀌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법도 막 감형을 시켜주죠. 하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자 4번 대표자는 그 직위 여하를 구분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맞죠?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냐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다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이를 직무 권한 내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겨뤄야 하고 공평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상당하도록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맞죠? 자, 2번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자, 비법인 인사다. 자, 개념은 이제 단체성이랑 대표자랑 규약이 있는 거. 법인격은 없지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 자, 재산은 총유물입니다. 구성원 개인 지분은 없고 처분했을 때 총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권은 내부 제한이 있어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은 제3자에게 대항을 불가하고 당 상대방이 악의 과실이 있으면 무효 주장 가능하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총유
요거는 이제 교회나 종중을 말합니다. 자, 지분 없고 분할 불가하고 반드시 총의 결의가 필요하다. 표현들이 적용 안 돼. 무고한 처분은 그냥 무효입니다. 왜냐? 처분할 때 반드시 총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재산은 당연히 총유물이고요. 다 같이 사용하는 유산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교인은 구성원입니다. 탈퇴는 당연히 총유권 상실이고, 교회는 잔존 교인으로 동일성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은 교회 자체 분열은 안 되고 이탈자가 새로운 교회를 뭐 성립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탈퇴하는 끝이고 재산 못 들고 갑니다. 자, 종종 위에서 나왔고 자연 발생하고 구성원은 성년후손 자동가입니다. 성과 본으로 이루어진 단체예요. 탈퇴 불가, 제명 원칙적으로 불가, 분열 절대 불가. 당연하죠. 그래서 제명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이유가 요즘에는 뭐 성본 바꾸는 일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이런 사정이 생겼을 때는 제명을 해준다. 규약은 본질 침해는 당연히 무효고 종중은 자동가입, 탈퇴 안되고 분열 안됩니다. 사찰 비법인 인사단 또는 재단입니다. 종단관계는 종단이 뭐냐? 이게 큰 절이 있고 작은 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면은 이제 봉암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서울에도 있고 밑에도 많죠. 지방에도. 요 소리입니다. 재산 당연히 기소이고 사찰 자체 시주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주지는 소유자예요. 자, 시주랑 주지 차이가 뭐냐? 자, 시주는 승려라고 생각하면 되고 주지는 최고 책임자, 사찰 책임자,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지는 사찰 운영하는 승려. 탈종은 개인만 탈퇴고 사찰 자체는 유저입니다. 그래서 시주는 사찰 소유예요. 자, 재단 특징은 재산 중심이고 구성원이 없습니다. 대표권 제한, 이게 등기가 필요해요. 미등기는 제3자 보호합니다. 선의하기 불무하고 재단은 대표권 제한하고 등기 없으면 못 막는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고 1번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법인이거나 비번인 사단은 어느 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 맞죠?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당의 법인이 아닌 사단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총유물에 관한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는 이상 사원정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왜냐 이거는 아니지. 이 계약 자체는 죄송합니다. 1번이 틀렸네요. 자, 종단관계. 자, 지금 합의가 있어야 소속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상급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규율됩니다. 왜냐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봉암사가 이렇게 큰 데가 있고 뭐 작은 데가 있어도 다 똑같이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의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뭐 사정이 있을 때 규율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자, 법인이 지금 보증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냥 계약만 체결했죠. 재산 처분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자, 처분을 했을 경우 요럴 때는 뭐 무효가
되지만 단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아요. 3번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 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란 법리는 그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대리권을 가지고 있죠. 대신 처리를 해준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 이런 사실을 알면은 대신 처리를 해준 사람이니까 당연히 법인도 알았다고 봅니다. 요 소리입니다. 4번. 설립 중의 회사의 개념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법인이 아닌 사단과 교회가 성립하기 전의 단계에서 성립 중인 회사의 법리를 유치 적용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왜냐? 회사랑 법인이 아닌 사단이 교회에는 이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단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립 후 취득한 권리는 이 속하는데 설립하기 전이면은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치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하려면은 뭐 사업자 등록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립 전에 뭐 미리 해야 될 단계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추 적용해서 아 너가 회사 때문에 뭐 돈 빌리고 이렇게 했구나를 할 수 있는데, 사단 아닌 교회는 완전 별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설립 후에만 인정을 해줍니다.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 우려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이사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가 선임자에게는 묻지 하지 않는다. 자, 맞죠? 사찰, 옳지 않은 것. 자, 권리의무 주체되는 독립한 사찰은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있지만 종교적 이념이나 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과 단체로 구성된 상위 종단에 소속되어 존속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나오네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까 위에서 그게 틀렸습니다. 사찰의 종단 소속 관계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서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려면 이에 관한 사찰과 특정 종단 사이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맞죠? 개인 사찰로 관리 운영되어던 사찰이 종단 사찰로 등록되어 종단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후 관청의 종단 소속으로 사찰 등록 및 주지 등록을 하고 사찰 부지에 관하여 사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찰은 종단 소속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로 보아야 한다. 맞죠? 자, 이게 틀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 독립된 사찰로 보냐?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종단 소속 사찰인데 지금 보면 자, 종단 소속으로 지금 소속이지만 사찰 등록 및 주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독립사찰로 인정해줍니다.
아니지. 자, 지금 보면은 개인 사찰로 운영이 오죠. 운영이 오던 사찰이 자, 지금 종단 소속으로 이러한 사찰 부재 가나요? 지금 사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지금 이 특별한 사정이 뭐냐? 자,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종단 소속으로 봤는데 이제 개인 사찰로 운영해 오던 사찰 같은 경우는 종단 소속으로 이제 등록되고 뭐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찰은 독립 사찰로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같은 경우는 옛날 국법이 적용했을 때. 자, 그 다음에 3번. 개인 사찰이 있어서 창건주에 의하여 건립되었던 사찰 건물이 그와 무관하게 멸실될 후 동일 용도의 사찰 건물을 새로 건립하거나 추가적인 건물을 건립했다. 창건주가 직접 그 건물들을 건립하지 아니하고 창건주에 의하여 임명된 주지가 주조하여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이를 건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추가로 건립된 건물들은 건립된 사찰 건물들은 창건주가 아닌 자 창건주 소유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시주들은 사찰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추가 건물들도 다 창건주 소유입니다. 다음 4번. 사찰이 특정 종단과 종단 소속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종단의 소속 사찰이 되어 종단의 종언이나 종법을 자치법규를 따라 삼아야 되고 사찰의 주지 임명권도 종단에 귀속되는 등 중대한 변화를 가지게 되므로 당연히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된다. 맞죠?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언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로써 이미 독립한 권리 의무 귀속 주체로 성립한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사찰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찰 그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는 이상 자,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에 있어서는 자,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기속에 대하여 판단해야 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리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게 된다. 맞죠? 2번. 자, 교회 대표자는 총리물인 교회의 재산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표해 행사할 권한이 없으나 교회의 대표자 권한 없이 행한 교회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자,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 권한 없이 한 처분 행위는 무효예요. 무효지만
계약행위 자체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 비법인 인사단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정하는 행위는 총류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 채무 부당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류물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다 위에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4번.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경우에 교회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교회에 기속된다 할 것이나, 자,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면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이 교회에 기속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왜냐면 교회는 이제 우리가 다 그 교인들 거잖아요. 이 재산들이 다 교인 거예요. 그래서 설립 전에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다 놔두는 거예요. 보존을 시켜주는 겁니다.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교회의 총류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잔존교인들의 총류로 귀속되는 원칙이다. 맞죠? 4번. 비법인 인사단. 비법인 인사단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해 등기할 방법이 없어서 민법 규정을 준용할 방법이 없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적 거래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 사항은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의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자, 당연히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겠죠. 맞죠? 자, 여기서 이 등기 같은 경우는 법인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비법인 인사단,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보호를 안 해주는 겁니다. 자, 2번.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은 아니라 할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 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왜냐면 임시이사 선임은 보면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있었는데 대표이사 한 명만 있었어요. 한 명만 있었는데 갑자기 뭐 불법을 저질러서 갑자기 뭐 깜빵을 갔다던가 이럴 경우에 당연히 긴급 처리권도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 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추 적용 해준다 요소리입니다. 3번. 종중은 공동선조의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단체다. 간섭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제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 구성된 종중이라 있을 수 없고,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맞죠? 타가에 이제 출계했다. 이게 이제 그 다른 집으로 갔다 요소리입니다.
당연히 될 수 없고. 4번.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통제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함으로써 기회를 줘야 된다. 일부 종중원에만 소집 통지를 거래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는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 통지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해야도 되고. 왜냐? 얘들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죠. 성과 보험을 같이 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해도 무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집권자가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적법하게 통지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보면은 무관 하나 지금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소집 통제를 알리는 것만으로, 이건 안 되고, 소집 통해를 알려서 너희들이 너희 지역에 해라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가능합니다. 알리는 것만으로는 적법하게 통지라고 할 수 없어요. 5번. 교회들의 교인들은 총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탈퇴하여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의 재산의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잔존 교인들이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도지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탈퇴하여서 별도 교회를 설립하여서 대표를 선정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당연히 이제 신설교회다.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존존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맞죠? 5번. 종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권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이게 뭔 소리냐?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 항구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재가 분명한 종원들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맞죠? 종중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 집단이고 후소는 당연 구성원이다. 맞죠? 3번. 종중의 규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그 규약은 무효다. 맞죠? 종중은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을 탈퇴할 수 없지만 공동선주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 같은 종중 분열 불가능합니다. 분열 불가. 그 다음에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후에 정관 등 종중구약을 작성하면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정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당연히 무효이고 그로 인해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체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일부 종원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이 됐어요. 이러한 규약은 무효지만 이로 인해서 이미 종중 총회를 거쳐가지고 결의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자체가 부인할 순 없다. 요 소리입니다. 오케이. 오늘 민법 여기까지.